네, 미 대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각 언론사에서도 전망을 달리하고 있는데 CNBC, 폭스 다 의견이 다릅니다.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뭐 확실시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반전을 거듭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대선 결과를 앞두고 선수들마다 팔아야 한다, 살아야 된다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수혜주들도 난립해서 굉장히 피곤한 상황입니다. 오늘 단칼 전략 시간을 통해서 저희 단칼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시장뷰가 궁금해서 저도 모르게 대본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기다리던 하락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원고가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뭔가 변화가 생겼나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할 때는 불안 심리를 가중되는데 항상 그 시장에 순응하되 다른 사람과 다른 견해를 갔을 때 우리가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지난주나 지난주 입장하고 다른 게 이제는 가보자 한번 또 가보자. 상승 쪽으로 가보자. 네네. 그런 쪽으로 이제 주제를 잡았거든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저도 지난 10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쫄았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 전략 글을 올릴 때 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드렸던 거 한번 차트를 보면 이건 독일 닥스 차트예요. 코로나 유럽이 확산되면서 급락했는데 요걸 봤을 때 월요일 이걸 안 깨면은 시장은 이제 바닥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우나 나스닥을 보더라도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9월 저가 수준을 일단 깨지 않으면 이건 문제 없겠다라고 말씀드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컸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저도 이제 지난 10월 31일 금요일 마감 후에 굉장히 막 고민했는데 이건 코스피 지수입니다. 네. 지난 코스피 지수 10월 말에 보면 외국인들이 현 선물 매도하면서 지수가 크게 하락해서요. 결국에 이제 이 9월 저가를 살짝 이탈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의 하락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의 리밸런싱 그 목적이 뭐냐면 엔투그룹의 상장 맞춰가지고 비율을 조정한 거다. 중국 네. 엔투 기업 IPO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거를 깨지 않는다면 일단 리밸런싱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포트폴리오 정리됐을 때는 추가 매도가 없을 땐 이건 갈 수 있다라고 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지나간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왜 한번 갈 때까지 가봐야 되는지 숫자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상승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리 예측한 그 근거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으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지금 제가 보는 거는 뭐 누가 되든지 간에 결론은 국내 증시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바이든이라든가 트럼프의 10가지 정책들을 보면 통화 정책을 보더라도 둘 다 저금리 기조를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총재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고 이제 언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세 정책을 보더라도 지금 법인세율 인상이라든가 개인소득세율 인상,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그 정부 여당하고 입장 같잖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결국에 추가 감세 부분을 했던 부분, 결국에 이거는 바이든이 했을 때 이 부분이 결국에 시장을 하락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교 정책을 보더라도 기존에 이제 누차 많은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은 동맹을 강화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지금 트럼프가 주장했던 부분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했던 거는 일단 재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를 간 게 아닌가. 하지만 이제 재선에서 당선된다면 트럼프의 스탠스도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전형적인 사업가 기질이고 장사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제 주관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그렇게 시장 부분에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시장을 위축시켰던 게 바이든 같은 경우는 기술기업 독점 시장 구조를 개편하겠다. 기술주들이 결국엔 불합리하고 기술주들이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바이든이 되면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에 여기서 봤을 때는 바이든은 기술주들은 단기적으로 조정은 보여줄 수 있지만 트럼프 입장 같은 거 보면은 은행에 대해서 규제 완화, 기업 친화 정책을 강하게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기술기업의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결국에 기술주들의 낙폭이 크게 올 거냐? 저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돼 있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쪽 본다면 확실히 다르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원유, 셰일 유전을 개발을 확대할 거다. 그 다음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클린 에너지를 지향할 거다. 결국에 여기까지를 봤을 때는 시장 누가 되든지 간에 국내 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똑같이 2조 달러입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대응 쪽의 인프라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의 SOC거든요. 그 다음에 공급망을 보더라도 여기는 4년간 7천억 하면서 공급망을 확충하겠다라는 거고 트럼프는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고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는 바이든 쪽이 유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누가 되든지 간에 바이든 쪽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우리의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트럼프가 보였던 스탠스 더 강화시키기보다는 저는 좀 더 유화적인 스탠스를 갖지 않을까라는 게 제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간에 저는 국내 시장 요인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제 견해입니다. 선생님 이거 자료 준비하시느라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공개방에서 네? 배포해 주실 생각 있으실까요? 네, 해드려야죠. 감사합니다. 네. 계속 그런 것들 하니까 많이 부탁하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면 저는 대선이라는 거를 별도로 해서 이따 숫자를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시장 여건들은 저는 국내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개표가 되고 있으면서 결국에 어떤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누가 되든지 간에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자, 코로나19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 체계라든가 치료제라든가 진단키트를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들이 대주주 요건 강화를 일단은 유예 쪽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일단 시장에서 짓눌렀던 가장 큰 부담 요인들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또 하나 지금 그 M2그룹에 대해서 상장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 불허를 하고 있어요. 마인의 어떤 은행이 전당포냐 이 한마디 때문에 하고 있는데 결국에 10월 30일 날 외국인들 10월 29일과 10월 30일 날 1조 8천억 가까이 외국인들 순매도했던 거는 결국에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리밸런싱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연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팔았던 자금은 신흥국 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과연 말로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어제 밤을 새면서 자료 숫자를 뽑다 보니까 이걸 정리해 보니까 저는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확률을 높게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올 2020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각 매매 주체별 동향을 한번 파악해 본 건데요.
외국인들은 올 10월 31일까지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이게 아닌데 숫자가 하나 더 빠졌는데 13조 원일 거고요. 매도가. 그다음에 선물은 이게 맞고 개인들은 18억을 순매수했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이 지금 매도한 거 보면 기관들의 주식 매도가 4조 6천억. 4조 6천억이거든요. 그럼 기관들은 올 내내 지속적으로 매도했다라는 건데 기관 중에서 누가 매도를 했냐 보면 결국에 연기금이 올 하반기부터 매도를 집중하면서 지금 10월 31일까지 4조 4천억을 매도했다라는. 그러면은 외국인도 매도하고 기관도 매도하고 개인이 일단 지금 매수하면서 시장을 받쳤고 이끌어 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개인들이 이끌었는데 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움츠러들었죠. 그렇지만 그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연말에 매물화될 수 있는 금액이 10조 원이 넘던 게 일단 매도 규모가 줄어든다는 거는 시장에 이제 긍정적일 수 있고요. 그러면 2020년 걸 봤는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외국인들은 2018년도에 주식에서 6조 3천억을 매도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11만 6천 계약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은 이날 18년도에 11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선물 매도했고, 또 2018년 역시 보면 기관들 주식 3조 9천억 매도, 선물 매도, 연기금도 매도. 그러면 여기 보면 외국인들 비중이 주식 비중은 34.86%였고 선물 비중은 64.69였거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보면 19년도 역시도 1조 5천억을 현물 매도했고 선물은 11만 3천 계약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반대로 19년도에 2조 6천억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도했다는 거죠. 2019년도에. 그러면서 연기금들 보면 기관들 역시 기관들이 2019년도에는 현물 매수하고 특히 연기금이 10조 원 매수하면서 시장을 받쳤죠.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2019년 봤을 때 외국인들 18년도에는 34.86%에서 34.37%로 비중이 줄어들었고 선물은 오히려 증가됐죠. 그러면 2020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토탈 28조 8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비중이 31.33%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금 10월까지 5조 2천억을 이게 52조가 아닌데 52조 원을 매수했거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은 22조 5천억을 매도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금융투자가 13조 4천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외국인들은 2018년 대비 주식시장에서 비중이 34.86에서 31.33까지 떨어졌고요. 선물 비중은 64.49에서 70.35까지 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실 게 뭐냐면 기관들이 2020년 10월까지 22조 5천억을 팔고 외국인들이 28조 8천억을 팔면서 외국인 점유율이 떨어졌고 기관들 팔 것 다 팔았기 더 이상 팔 것이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봤을 때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면 결국에 기관이나 외국이나 매수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18년도 코스피와 2020년 10월 코스피 오히려 2018년도가 높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이제 지금이 높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환율을 한번 보자고요. 환율. 2018년도에 환율은 1116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134원이거든요. 환율이 1200원대에서 1130원대가 오니까 수출기업 실적 안 좋네, 경제 성장에 안 좋네, 야단 법석을 떨어요. 하지만 2018년 보더라도 환율이 이때가 지금보다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거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할 수준은 없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고객예탁금이 2018년도에는 그 24조 9천억이었고 19년도에는 28억 5천억이고요. 이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53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 이때와 이때를 비교하더라도 유동성은 증가됐고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이때보다 낮다라는 거는 결국에 매수 주체들이 대부분 매도해 놨고 시장에 유동성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 시장은 밑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시간이 한 6분 정도 네. 남았는데요. 결론과 함께 그럼 어떤 종목으로 11월 달을 한번 대응을 해봐야 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준비해온 거는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주들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네. 테마주 따라다니면서 마음고생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실적 개선되는 주식들 지수 조정마다 모아보세요. 내 계좌가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국내 증시 상승 전망을 보면 저는 시장은 위로 간다고 보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자, 대한민국은 이미 산업 구조가 그린 뉴딜이라든가 한국형 뉴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서 4차 산업으로 이제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전통 산업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당연히 구조조정돼야 되고 속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걱정 많이 하는데 지금 2018년보다 비싸요. 환율 부분도. 자, 그 다음에 대주주 유권 유예한 것 이 부분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보죠. 외국인들 2008년도 이후에 최저 비중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여기서 팔 물량을 팔아 제낄까요? 지금 시가총액이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이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약 31%면 여기서 이걸 더 팔아 제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봤을 때 외국인들 워낙 강세이고 기업 실적들 개선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신흥국들의 자산 가치가 부각되고 있고 저평가 맥락이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도보다는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 크다. 그 다음에 기관, 지금까지 올 들어 굉장히 매도했거든요. 기관들 포트폴리오 채워졌을까? 저는 빈 곳간이 아닐까. 그러면 결국에 저는 지금까지 수급이 불안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외국인들과 기관들 충분히 매도했기 때문에 매수 전환 들어올 여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바이든에 된다면은 지금 이제 바이든 지금 밀리면서 관련주들 밀렸는데 바이든이 된다면 저는 이런 쪽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K-바이오 쪽은 저는 바이든 됐을 때 이게 크게 부각받을 수 있고요. 낙폭이 컸던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2차 전지는 더할 나위 없고 그다음에 통신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됐든 누가 됐든 통신 장비 부품주들은 미국의 설비 투자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해당되고요. 공약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 태양광 이거는 바이든이 안 되면 지금 두 자릿수 하락세를 그렇죠. 보이는 지금 종목도 하락세 보이는 많던데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태양광 쪽은 바이든과 상관없이 좀 괜찮을 것 같고 결국에 그린카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대세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을 한번 봤을 때 트럼프는 어떤 거냐면 제일 트럼프가 됐을 때 저는 이제 건설주라든가 건설 기계라든가 그다음에 은행주들이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투자 확대를 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컸던 현대건설이라든가 대림건설이라든가 GS건설이라든가 대우건설이라든가 이런 건설 업종군들이 좀 부각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얘들이 좋아지면 결국에 중국도 지금 경기가 성장되면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따라가는 것들이 건설 분야 기계 장비 쪽입니다.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뭐 진성TC라든가 두산박개시라든가 그다음에 은행 규제 완화한다.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정책 확대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은행권들의 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 특히 은행 업종들은 올 상반기에 대손 충당을 크게 써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실적을 갉아먹는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될 거다, 바이든이 될 거다 움직이고 있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수치들을 종합봤을 때 지수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은 확인됐다. 설사 결과에 대해서 시장의 불확실성, 불복 이런 것도 변동성이 커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닥권을 확인했기 때문에 공략할 종목이 있다. 이렇게 실적주들 정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되네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 이런 실적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SKC 같은 경우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시가총액 한게 어제 10% 가까이 올라가고 월요일 날 올라가고 오늘 올라가고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실적주 중심으로 담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한 주의 중반 수요일에 이렇게 단칼로 정리를 도와주셨는데요. 일요일에는 또 다음 주를 미리 내다보고 싶은 분들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월동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을 함께 일요일 오후 11시부터 12시에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방법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또 중심을 잡아주신 우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야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